그러나 미국이 러시아 기술을 입수할 위험이 있어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들어간 선진 기술이 한국의 탄도 및 방공 미사일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배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 면면 러시아 기술로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MSM 1000-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기술을 자국 SLBM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한 수 앞서고자 한다. 한국의 중앙일보에 보도된 이충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선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은 S-300보다 한 세대 앞선 S-400에 좀 더 안정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S-400은 냉각 발사 콜드 런칭 기술이 내장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냉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은 한국의 최신형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3에 중요하다. 냉각 발사 시 로켓 엔진은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도달한 이후 점화한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잠수함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군 고위 관계자는 새 SLBM 개발이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 부산 슈퍼링스 헬기, P-3 오라리온 해상 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해군 특수전전단, 유도 미사일 구축함 DDG,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DDH-2, 인천급 호위함 FFG, 상륙함, 기뢰 부설함, 울산급 호위함 FF,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SS. 한국 부산 슈퍼링스 헬기, P-3 오라리온 해상 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해군 특수전전단, 유도 미사일 구축함 DDG,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DDH-2, 인천급 호위함 FFG, 상륙함, 기뢰 부설함, 울산급 호위함 FF, 초계함, 고속함, 고속정, SS. 대한민국 해군의 초대 잠수함 전단장 출신인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SLBM이 유도장치를 장착한 SLCM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만큼 정확성은 없지만 속도와 파괴력은 대단하다며 속도와 은밀성이 뛰어난 SLBM을 배치하면 한국 해군은 상황이 비상 단계로 격화되기. 한국의 방공망. 한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M은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 산업체 탈레스 그룹이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만든 삼성 탈레스가 개발 중이다. 리처드 웨치치 미국 허드슨 연구소 정치군사분석센터 소장은 MSM이 S-400의 다기능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유 정보 등 알마즈 안테익 합자 회사에서 제공된 S-400 미사일 기술을 이용할 것이다. LG의 미사일 유도장치도 러시아 설계 원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 매체는 보도했다. MSM 1000-2는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용으로 개발 중이다. 한국이 러시아의 S-400에 가까운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발해낸다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600km의 추적 범위와 400km 떨어진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 같은 목표물을 시속 17,000km의 맹렬한 속도로 요격하는 S-400은 가공할 무기다. 러시아가 2010년에 첫 실전 배치한 S-400 대대들은 각각 발사대 8개와 통제 센터, 레이더, 재장전이 가능한 미사일 16기를 갖추고 있다. 국방 컨설팅 회사 세계 전략변화의 폴기아라 회장은 사거리가 굉장히 멀고 매우 효과적인 전자전 능력을 고려할 때 S-400은 작전 수준에서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디펜스 뉴스에 말했다.
민간 군사정책 싱크탱크 에어파워 오스트레리아에 따르면 같은 계열인 S-300P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흔히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린다. 이 시스템은 많은 면에서 미국 패트리어트 시리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며 최신형에서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동력과 생존력을 제공한다. 한국방 협력 변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충실한 미국 무기 구매국인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한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은 뜻밖의 늘어났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은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한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대가로 옛소련에 제공했다. 하지만 같은 해 소련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차관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T-90 전차와 보병 전투차량, 헬기 같은 풍부한 군사 장비로 대신 갚기 시작했다. 불곰 사업으로 알려진 두 번에 걸친 차관 상환용 천무기 도입 사업은 1995년과 2003년에 서명됐다. 한국군이 강력한 러시아제 무기에 매력을 느끼긴 했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수입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의 군사 생태계와 긴밀하게 통합돼 있어 러시아 무기들은 쉽게 통합될 수 없다. 이는 물론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자국 무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미국의 오래된 계략이다. 어쨌든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의 대량 구매를 중단했다. 둘째, 한국의 야망이 더 커졌다. 한국은 많은 상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군산 복합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은 국방 R&D를 통한 독자적인 국방 전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S-400 첨단 기술이 이전될지도 관심이다. 주승호와 곽태환은 저서 21세기 한국 코리아인 더 21 센츄리의 외교 안보 정책 통일과 그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양국은 선진 기술과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양국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다. 러시아는 기초과학과 선진기술에서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상용화하는 데서 강점이 있다. 2. S-400 세계포대 산중국 잘 산 거 맞아 진땀. 미국, 러시아 공방 결과 지켜보는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14일 시리아 공습 결과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방어에 최첨단 공격용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다. 창과 방패, 누가 더 잘했을까?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항공 시스템. 시리아 공습 결과 놓고 미러 치열한 신경전. 최근 이스라엘 F-35 시리아 방공망 유린 보도. S-400 배치한 뚫린 적 없다며 보도 일축. 중, 이달 초 한반도 대만 탐지용 초도분 인수. 그래도 고도 40km 이내선 현존 최강 위로.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방패와 창이 더 효율적으로 기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신경전이 팽팽하다.
공격이든 방어든 임무 수행 결과에 따라 국제 방산 수급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질 정도다. 불똥은 엉뚱하게 중국으로 튀었다. 중국은 4월 초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S-400 초도본을 인수했다. 2019년까지 모두 3개 포대를 도입해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 측은 S-400의 성능 논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자칫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된 방공망 도입 사업에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민감하게 주시하는 것은 당연히 전황이다. 서방 측의 미사일 공격을 러시아 S-400이 얼마나 걷어냈느냐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 시스템이 다마스쿠스 동쪽에 있는 두마이르 군용 비행장을 겨냥해 발사된 12발의 순항 미사일 등 모두 71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는 성공했다. 시리아의 항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미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러시아판 사드 THAAD로 불리는 S-400 대공방어망 관할 구역이 뚫렸느냐다. S-400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돌입해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러시아가 큰소리치는 방공무기체계다. 러시아가 밝힌 재원을 보면 성능은 현존 대공미사일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한꺼번에 72기의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이 36기에 달한다. 700km까지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으며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 전역과 히프로스 섬까지 요격 권력이다. 사드는 고도 150km, 최대 사거리 200km. 한 개 포대로 고도별로 3중 방어가 가능하다는 게 러시아 측 설명이다. 가격은 사드 한 개 포대 약 10억 달러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중 방어가 가능하다면 팩3, 사드, 이지스 어슈어로 3중 방어 체계를 구성한 미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탁월하다. 러시아는 S-400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폭격기, 전투기, 심지어 탄도미사일도 일부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없다. 러시아는 S-400 항공 관할 구역에는 서방의 미사일 공격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들의 정박과 수리, 보급을 위한 해군기지가 있으며 흐메이민 공군기지에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주둔해 있다. 이 지역 방어를 위한 S-400 체계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번 공습으로 서방과 러시아의 공격과 방어의 성적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공습에 앞서 약 보름 전 흥미로운 일이 시리아 상공에서 벌어졌다. 정확한 기동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스텔스 전투기에 의한 S-400 체계의 성능 테스트가 됐다. 러시아판 사드 S-400 스텔스기 봤나 못 봤나? 최근 이스라엘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2기가 시리아와 이란 영공을 정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예루살렘 포스트 JP 등은 지난달 29일 F-35 2기가 시리아와 이란 영공에 진입해 이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일대를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투기들은 시리아와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고 귀환했다. 러시아 국방부 측은 파스 통신의 방공망이 뚫린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시리아에는 최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알려진 러시아제 S-400이 배치돼 있다.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강점으로 일체적 고도 5m에서 요격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이 최대 400km 사정거리의 요격 미사일로 무장했다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바이어 입장인 중국으로선 영 찜찜한 게 아닌 모양이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게다가 올해 이스라엘군의 다마스쿠스 외곽 정부군 기지 공습 때도 S-400 방공체계는 번번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S-400 과장 광고인가? 중국은 주한 미군의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 여행객을 끊는 등 온갖 보복을 단행하지만 정작 자신은 막대한 돈을 투입해 그들만의 사드를 사들인다. 그리고는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렇게 방패의 성능을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자 2018년 4월 초 S-400 초도분을 인수한 중국에서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 믿어도 되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2019년까지 S-400 3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최고 성능인 줄 알았던 S-400이 스텔스 전투기에 번번이 뚫렸다는 논란이 일자 진땀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홍콩 명보는 2014년 1월 S-400이 동남부 푸젠, 복권 성년해 지역에 배치되면 대만 전역을 타격관에 둘 수 있게 돼 현재 대만 북부 지역만 커버되는 S-300 체계를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2개 포대는 각각 한반도의 남북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여우닝 반도와 삼둥 반도에 배치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 국방부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 지구는 평면이고 방공 레이더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직진하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벗어난 범위에서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 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평면적인 탐지 체계의 입체감을 제공하는 공중경보기가 없다면 방공망에 일정한 구멍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표에서 발생하는 잡음과 목표물을 분리하는 기술도 난이도 높은 기술이다. 미사일을 비롯한 저공 비행체들은 방공망을 돌파하는 기술을 적용해 레이더가 좀처럼 잡아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중국 국방부의 설명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존 최강의 방공체계라는 얘기다. 찜찜한 구석을 말끔히 해소시켜주는 해명은 아닌 셈이다. 40km까진 요격률 위협적 초저고도 스텔스 기동된 구멍? 그나마 위안거리는 레이더다. S-400의 레이더는 거리 분석이 탁월한 펄스 도플러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중국 국방부는 전했다. 또 S-400은 고도 40km 범위에서 탁월한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 9M96이 미사일로 무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S-400은 고도 120km 범위를 방어하는 중거리 요격 미사일이 있지만 중량이 커 요격 효율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최저 고도 5m에서 S-400 시스템의 요격 능력을 강조한 것은 날아오는 저공 미사일을 모두 탐지하기는 어렵지만 그중 얼마든 탐지가 될 경우 요격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최장 사거리 400km 미사일로 무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국 국방부는 현재 개발 중인 40H-6 미사일이 언제 실전 배치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S-400은 세 종류의 미사일을 채택했지만 단중거리 40, 120km 미사일은 실전 배치됐고 400km 미사일은
장차 탑재할 예정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영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초저고도 기동으로 레이더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했거나 S-400의 대공 성능이 가장 위협적인 40km 범위 밖에서 비행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재온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초근접 거리가 아닌 이상 S-400 레이더 스펙으로는 스텔스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S-400은 중국뿐 아니라 인도, 터키, 사우디도 도입할 예정이다. 모두 전통적인 지역의 군사 강국들이다. 따라서 러시아제 방패의 성능을 둘러싼 깨알 검증은 앞으로 방산업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